자, 오늘은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이동탄 지역에서 출제했던 문제에 대한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풀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아마 부모님들께서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랬을 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공부하고 있는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학생들이,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어떤 특성적인 부분 같은 게 약간 궁금해하실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 이동탄 청계반의 HMF 고등수학 전문가 이 청계반 선생님들이 좀 약간 그런 어떤 분석적인 부분, 문제 각각의 문제가 뭐가 나왔다 이거보다는 그 문제의 유형 형태, 특성 형태, 뭐 준비 과정 형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계속 좀 진행할 거고, 약간 좀 누적적인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마 좋은 자료로서 정보로서 아마 남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습니다. 그래서 우선 형식은 정해지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총평, 그 다음에 이런 총평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어떤 시험에서의 뭐 나타나는 문제점, 뭐 느낌, 현상, 특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뭘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보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각자 시험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했던 것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가 아니라 저희가 딱 4학교만 좀 선정했습니다. 중앙고, 한백고, 정영고, 창의고. 그래서 지금 이 4학교가 이 이동탄에서 이제 좀 약간 주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학교에 대한 분석,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체 학교를 같이 뭉뚱그려서 좀 보고자 하고, 거기에서 나타내는 학교별에 대한 내용도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편의상 저희는 약간 높임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총평 어떻게 보셨을까? 난이도. 그러니까 저는 그 내 학교 다 본 건 사실 아니고 저는 중앙고랑 한백고 위주로 봤는데 근데 봤을 때 내가 본 느낌은 좀 어려웠다는 느낌. 그래서 나는 어떤 위주로 봤냐면 그 서울이라든 경기권 학교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동탄 쪽이 좀 더 문제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문제가 평이한 문제, 제가 보는 느낌이 어떠냐면 이 존댓말 사실 반말해서 되게 헷갈리긴 하네요. 근데 내 생각에는 마음대로 합시다 그냥. 약간 느낌은 어땠냐면 약간 어느 학교 시험 문제건 쉬운 문제는 섞여 있고 어느 학교 문제건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는데 그 밸런스가 어려운 문항이 많거나 쉬운 문항이 많은 거를 밸런스 잡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시험 봤을 때. 근데 중앙 한백고를 보면 쉬운 문제 속에 많잖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중앙교는 한 6개 정도, 한백고는 한 8개 정도 쉽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나오고 유형화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를 풀든 많이 보던 문제, 풀이가 다 눈에 들어오는 문제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서 뒤쪽 문제는 낯설고 좀 부담스럽고 풀이 과정에서 약간 당황을 할 수 있는 비슷해 나온 게 보통 강남권 문제, 서울시의 강남권 좀 어렵다는 강남권 문제가 한 5, 6개 정도가 쉽고 나머지는 다 난이도 올려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 방향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항 수준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있고 그리고 익숙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난이도가 보인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중앙고는 따지면은 서울권은 평균해도 이상이 되는 것 같고 작년도 과천해고 정도 수준인 것 같고 한백고 같은 경우는 중앙고 조금은 쉽다고 느껴지는 게 문항수가 쉬운 게 좀 많긴 했는데 그래서 서울 작년 홍대고 이게 뭐 그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느낌은 알려진 학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제가 받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학교별의 좀 특징이 있거든. 형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를 거쳐오면서 각 학교별 특징들을 조금 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냐면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주된 학교라는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고는 재작년에 극악스러운 난이도를 가졌었고,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도 물론 어려웠지만 재작년에 극악을 조금 벗어나서,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냐면 여태까지 이동탄 지역에서 시험을 출제하기 전에 학교에서 보통 자료가 던져주는 학교가 있거든. 그 대표적인 게 중앙고. 그래서 중앙고에서 맨 처음에 어떤 모의고사에 대한 편집 형태로 해서 그 자료가 주어지고 그 자료에서 킬러, 준킬러까지는 거의 대부분 나왔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빈도 보시면 나중에 뭐 보겠지만 보통 한 20문제 중에서 그 프린트에서 거진 한 50에서 40%? 나머지는 기본 문제들. 이게 재작년에 했던 게 작년에 한백고가 이걸 이어받아서 작년에 한백고도 똑같이 중앙고랑 마찬가지로 프린트물이 주어진 거지. 근데 이제 한백고랑 중앙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백고는 그래도 풀만한 문제들을 프린트화 시켰다. 그런데 중앙고는 거의 프린트물의 내용 자체가 모의고사의 킬러만 끄집어내다가 그랬던 게 올해 들어와서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지. 중앙고 자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수업용 자료로만 진행되고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형의 자료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 없어진 형태. 한백고도 마찬가지고. 한백고는 약간 좀 난이한 게 애초에 프린트물을 안 줬었는데 우리가 수업용 교과서 편집 프린트는 있었는데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린팅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선생님들이 그걸 나눠주실 때 뭐라 했냐면 필요 없는 프린트인데 왜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주는 거다. 근데 시험 일주일 전에 갑자기 프린트를 잘 봐라 라고 말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프린트를 줄 때도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는 그 프린트 자체가 급조해서 만든 거였었기 때문에 그게 뭐 나오고자 하시고 아니라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프린트에서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시험에 반영되는 내용들은 거의 없었고. 근데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좀 힘든 거지. 연계성이 적기 없으니까. 때문에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렇지.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을 공식 공부하고 고난이도 준비를 해서 봐야 되는데 그 고난이도가 출제도 됐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경험상 봤을 때 중앙고나 한백고는 작년 재정 거치면서 어차피 엄청 어렵게 나올 거다. 모의고사 위주로 건들 거다라는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학원에서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건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에 대해서 뭐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대비책은 있었고 연습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근데 이게 참 많은 게 뭐냐면 그렇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되느냐 좀 달라져서. 그리고 이제 창의고나 정용고 같은 문제는 창의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료가 있어. 이게 작년까지는 부교재처럼 만들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또 프린트로 주고 있다고. 근데 실제로 이번에 창의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가 그 프린트물에서 거의 한 70%? 뭐 기본 문제스러운 것들도 거기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약간 충격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 프린트를 얼마나 많이 뿌려봤고 얼마나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경험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좀 시험을 잘 본 학생들 못 보는 학생들 좀 갈리는 것 같고. 그럼 프린트 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된 건지 프린트에서도 변형을 해서 변형을 했지. 근데 그 변형이 숫자만의 변형도 있고 약간의 내용 변형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중앙고나 한백고처럼 작년처럼 막 문제를 막 확 바꿔가지고 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지금 내 학교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난이도의 적정선은 창의고 아닐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정용고인데 정용고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체 20문제 중에서 18문제 정도가 스탠다드. 나머지 2문제를 가지고서 1등을 가리는 문제. 그래서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두 문제 버리고 14문제만 잘 맞췄어도 성적 나오는 꼴인데 올해 정형고가 정말 너무 힘들게 더 힘들었던 건 정형고는 아예 자료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이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선까지 공부를 해야 돼라는 예측적 개념도 없었고 그냥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그냥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정형고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랬네. 그래서 지금 올해 정형고가 55점대가 3등급. 55점대가 3등급. 물론 이게 지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평균이나 1컷, 2컷을 갖다 다 이렇게 다 말해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확실치가 않은데 우선 정형고는 이게 언급이 됐고 이제 학생들한테 평균은 안 말했어도 너 몇 등급이야 라고 언급이 됐는데 지금 어제 연락 온 게 55점대까지가 이제 3등급으로 문 닫고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정형고는 되게 충격이 컸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까지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올해 확 바뀌었고 문제 난이도 자체가 이걸 50분 내에 풀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작년 중앙고나 한백고는 자료가 있었으니까 자료를 계속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했었다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50분 내에 풀기 힘든 문제였지만 그래도 충격은 좀 덜하지 않게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창의고를 제외하고는 중앙고나 한백고나 정형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다른 지역 학교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좀 약간 검토를 하고 좀 분석해보면 느꼈던 것은 동탄 지역의 문제가 진짜 말 그대로 서울권의 강남권에 비해서 뭐 그만큼 난이도가 되지 않겠지만 거기에 뒤처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문제집 한두 번을 풀었다라든가 그냥 시중 교재를 뭐 3번 풀고 4번을 풀고 해서 했을 때 익숙해지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따 다시 시험 대비 얘기를 하겠지만 뭐 쉽다고 느껴지기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창의고 얘기를 했고 중간고를 했는데 이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그렇게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프린트를 반영을 많이 했고 어떤 학교는 프린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 중간 때 나왔던 경향성이 기말까지는 유지가 되는 편인 건지. 아, 이거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항상 이제 조사를 하는 게 뭐냐면, 평균은 몇 점인가? 그래서 1컷은 몇이고 2컷은 몇인가? 이 상관관계를 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평균이 낮은데, 컷 점수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맞춰서 기말고사 난이도를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이게 좀 발생하는 거지. 근데 보통 이제 1컷, 2컷 빼고 이제 평균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평균점 점수가 아무래도 낮다라면 형태상 그러면 기말고사는 조금 높여주는 편이고 그리고 그 평균 점수가 아무래도 좀 높다라면 낮춘 편인 거고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쭉 추이를 두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평균을 보통 내가 봐서 한 52점 정도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52점보다 더 낮은 점수가 좀 지금 사실인 거고 중간에서 나왔으면 좀 더 난이도를 낮춰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차피 기말고사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예전에 중앙고에서 재작년에 평균 점수가 43점 나왔었는데 중앙고는 기말고사 때에도 그 정도 난이도가 됐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개념이 잘 안 맞았던 게 훨씬 많아서 왜냐면 문제 자체를 냈을 때 이게 학생들이 이 정도는 맞출 거야라고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수학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원 자체도 그 전문가라는 평가원 자체도 표점이라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 문제 시도를 했을 때마다 그게 그 사람들 의도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왜냐면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라는 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평균이 이렇게 나오지? 라고 선생님들은 늘 놀라지만 학생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경험을 많기 때문에 그거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궁금한 거는 만약 창의고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냈고 그 프린트에서 출제된 경향이 많았다라고 하면 기말도 그런 기준은 유지가 되는 거지. 그 기준은 유지되지 보통. 그리고 만약에 중앙 같은 경우는 프린트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기말대도 프린트는 거의 안 나오는 형태로 왜냐면
수업하는 선생님들 자체는 변동은 없으니까 그 학기 내에서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년, 재작년하고 지금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창의고만 조금 비슷한 분위기인 거지 나머지 학교는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약간 좀 물갈이가 되셨나? 그러니까 그럼 가게 되셨던 선생님들이 학교에 또 바뀌지 않잖아, 중간고사 끝나고. 근데 보통 보면 선생님들이 3, 4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데 이게 바뀔 타임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개 선생님이 이제 올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분위기 좀 있어서 학기 중에는 안 바뀌는 거 아닐까? 안 바뀌지.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출제했던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기조가 계속 갈 거라는 거지. 이제. 그 기조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렇지. 예전 작년 기조를 따라가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아닌 거지. 생각하면 올해 기조를 반영해서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게 생각이고 학생들은 그랬을 때 그러니까 나는 저는 지금 고1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고1들의 반응은 어땠어? 시험에. 근데 실제로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게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시험 문제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고 시험 자체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게 되는데 1학년 같은 경우 특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특한 게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도 같이 봐야 되는 거지 이제 왜냐면 처음 보는 고등학교 시험 그치. 그리고 처음 보는 난이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얼마든지 유형 연습을 통해서 시간 내에 푸는 습관이 될 수 있고 이건 다 된 거니까 근데 고등학교 문제라는 것은 뭐 유형 연습을 했다고 해서 이게 풀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솔직히 문제가 어렵다 싶다는 나중 문제인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첫 번째가 선생님 한 12번 풀다 보니까 8분 남았대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 연습을 절대 못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 중학교 시험 문제 풀 때 시간 배분 연습하는 경우는 없거든 왜냐면 어떻게 풀어도 한 시간 한 10분 남았고 막 이런 식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말을 계속 해주고 이해해줘도 그 말을 모르는 거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원에서도 모의로 테스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모의 시험지를 주고서 몇 분에 풀라고 해도 그게 이제 자기가 편안한 자리에서 익숙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랑 막상 이게 시험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랑 그 체감이 너무 달라서 그 상황을 만들어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때다른 우리 숙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애들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별도로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치. 이렇게 입시가 들어가고 중요도가 커진 내신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이제 약간 뭐 등급적인 부분에서도 뭐 좀 내용이 나오겠지만 보통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학생들을 받을 때 벌써 뭐 3, 4등급 이상 때 학생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떤 시험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틀렸다 뭘 했다 이런 게 좀 많은 편인 거고 그래서 예전에 벌써 얘기를 하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모자랄 거다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제 학생 입장인 거지 이 정도로 모자랄 줄 몰랐다가 우선 컸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지도 몰랐다가 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 말대로 진짜 처음 보는 문제들 같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지금 수업 시간에 풀고 있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푸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어떤 시계로 나오든 그것을 문제 풀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연습을 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 해석하는 연습하는 거지 이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라고 계속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수긍을 하는 거지 그 정도까지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까지일지는 몰랐어요 보통 자체가 그래서 1학년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작년 재년 다뤘던 것은 약간 이제 선별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를 볼 줄 알고 지금 자체는 이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근데 확실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항상 느낀 거지만 실력 그대로 점수가 나오진 않고 있구나 확실히 이거는 정말 훈련 좀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게 좀 이따 뭐 세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지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는 이제 주로 이제 문제 자체 위주로 봤으니까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시험지랑 유사성을 찾는다면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도입부에는 쉬운 문제가 깔려 그러니까 많이 보던 문제고 이 문제 풀이는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걸 다 아는 문제가 보통 첫 페이지에는 다 깔려 있는 거 같아요. 6문제 정도까지는. 그렇지, 6번까지 정도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딱 보다 보면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본듯하긴 하고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푸는 거지? 는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문제를 해석하고 풀이법을 찾아내고 이런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내가 유추해 보기에는 과연 그때 아이들이 그거를 침착하게 그거를 분석을 하고 찾아갈 여유가 있을 것이냐. 그럼 순간 당황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면서 한 번 실수를 하면 답이 잘 안 나오고 시간은 더 까먹게 되고 포기하기는 아까운 문제가 되는 거고 하다 보면 내가 계속 실수를 했는데 답이 하나 있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타협하고 상황에 맞춰서 내가 준비된 거를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그 압박감 속에서 이제 변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유, 그건 너무 크지. 정말 많지. 엄청 많지. 그래서 그런 문제 수가 내가 분석한 한백과 중앙에는 제법 많아서 문항 수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런 상황을 다루는데 능숙해지는 아이들이라면 해낼 만한데 특히 고1 정도 아이들이라면 되게 불편했을 거라고. 많이 불편하지. 특히나 문제인들 쪽에서는 나오는 게 비슷한 다음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 번 풀다 보니까 한단 말이어서 풀다 보면은 익숙해져가지고 그 문제 푸는 법이 적응이 되는데 이거는 단원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는 그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게 훈련하는 게 사실은 시간적으로 만만치가 않고 그런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 이게 일반 시중 문제집과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하고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정말 천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하나의 조건을 얼마나 잘 갖다 쓰는가를 갖다 물어보는 거에 대해 보는 건데 이 모의고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단원에서 끄집어낸 조건들을 얼마나 조합을 시킨 것을 해석을 잘할 것이냐 이거 학생들이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모의고사는 100분의 30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도 답을 찾거나 해가도 돼. 여유가 있는 시간이. 그렇지. 그리고 충분히 난이도 같은 게 2점이 몇 개, 3점이 몇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점 수준에서 이미 난이도가 세팅이 돼 있어. 그리고 킬러 몇 개만 어려운 것 같아. 이 시험은 20문제를 50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사전 난이도를 쫙 한 10개 이상 깔아놓기 시작하면 그치. 에듀스는 이게 더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기계화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보자마자 타타타 떠오르지 않는 거면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과연 냉정하게 당위시선을 차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뒤집어 보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면서 답을 구하는 훈련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50분이라는 가장 큰 거지. 정말 이걸 이 정도 난이도를 갖다가 50분 내에 풀게 만든다라는 거는 이거 상당히 힘든 거고 이만큼은 풀 수 있게 물론 이걸 푸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이걸 갖다 50분 내에 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긴장감이 극대화된 상태의 문제 풀기 때문에 아는 문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문제 해결 방법 다음 대비 기말 대비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접근법을 좀 더 연습을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분야를 나눠서 그러니까 앞에 이 문제 앞에 있는 첫 페이지 문제는 거의 실수가 없어서 한 번에 풀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고 이거는 한두 문제집이라도 적용하면 보통 교과서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정밀하게 풀어가서 실수 없이 하는데 실수 없음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이거를 추트려봐야 돼요. 뒤에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해결력만 키워서 접근하기는 시간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그래서 일부 문제들은 유형화 시켜놓고 그 유형에 맞춰서 빠바바바바 빨리 푸는 스케줄적인 부분 접근은 어쩔 수 없이 수학과 타협하는 거니까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유형화시켜서 이건 이렇게 빨리 풀고 답을 구하자고 약간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을 도입을 해서 근데 중앙이건 한백이건 서울권 학교건 어느 학교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봤을 때 이거는 보통 문제야. 어렵긴 하지만 하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를 많이 변형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새롭게 느꼈을 거라고. 그걸 몇 번 까헤치고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익숙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낯선 상태를 두고서 시도해서 풀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일단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게 풀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풀지 말고 패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투트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애들이 그러니까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주소하기 위해서 실전 대비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방법과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게 좀 다르거든. 이게 중간고사는 뭐라 그럴까 뭐 기본에 입각한 이런 내용들. 왜냐면 어떻게 훈련을 시켜도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한번 충격을 겪어. 그럼 이제 기말고사 준비쯤 되면 이제는 쌤 말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 그럼 이제부터 좀 먹힌 스타일이거든. 그럼 이제 보통 뭐냐면 우선 학생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 한 세 가지 정도. 첫째, 100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는 건 아니다. 절대로. 보통 보면 이 주변 학교에서 뭐 특별한 경우, 뭐 재작년에 중앙고를 빼고는 대부분의 1등급 것은 보통 한 88점에서 꺾이거든. 그러면 88점이면 이 시험지 안에 있는 킬러 2개 정도 빼도 88점 이상 나오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느 부분에서부터 이제 약간 힘들어하냐면 이걸 다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큰 거지,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중학교 때 넘어갔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 문제를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두 문제를 버려도 1등급에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넌 100점을 맞을 게 아니야. 이게 전략적으로 풀자는 거지. 그럼 이게 해당이 되면 그 다음 단계 두 번째에서 그러면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걸 지금 당장 풀 수 있을까? 없으면 넘기는 거지. 이게 가능해지거든. 근데 이 중간고사 때 지금 남학생 하나가 되게 왕창 데가 있는데 시험 점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한 15점에서 한 20점 확 떨어지는데 왜 그랬더니 12분간에서 푸는데 자꾸 꼬시더라고 문제가. 조금만 더 하면 풀릴 것 같았다. 아니 버리라고 했잖아 했더니 아니 어차피 이걸 다 맞춰야 되는 거고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연습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문제를 푸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실전 연습을 똑같이 20문제 잡아오고 푸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우선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가장 잘못 생각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시험을 잘 본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절대 아니거든.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틀리지 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점수를 얻는 비결인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쉬운 쪽에서 실수가 생기는 거지. 왜냐면 이거 빨리 풀고 넘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나도 생각난 게 나도 이제 그냥 모의고사를 준비시킬 때 내가 그때 시간을 재본 적이 있거든. 풀이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문제 풀면서 시간을 체크하면서 풀어봤을 때 학생들이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 맞아. 그러니까 빨리 풀고 누군가 조금 느려. 근데 그 1등급이 풀어가는 속도라든가 5등급이 풀어가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게 1분 내외야. 그 1분은 크게 느껴, 앞에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3번 풀고 있는데, 쟤 4번 풀고 넘긴 거야. 근데 그 풀이 시간이 1분도 채 안 나. 맞아. 근데 1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걸 되게 크게 느끼고 긴장하다가 맞아. 10몇 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맞나. 어차피 어려운 문제에서는 얘는 멈춰있고 빨리빨리 못 풀기 때문에 속도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다 만나고 똑같아지는데 앞에 부분에서 그걸 서두르다 보니까 그 세이브한 시간이라는 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킬러를 푼다거나 어려운 문제일 때 그닥 시간적 도움을 주지 않는데 학생들을 체감을 못해. 그러니까 체감하는 시간은 무조건 초반에 페이지 넘기는 데 속도리. 맞아. 학생 그 말 많이 하거든. 이게 두 가지를 질문하다고. 어디 가서 물어봤어. 왜 이번에 왜 이렇게 봤어? 했더니 아니 푸는데 옆에 있던 애가 페이지를 넘겨요. 저는 막 풀고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긴장나기 시작한 거지. 나는 지금 3번밖에 못 풀고 있는데 쟤는 벌써 1번 넘겼어? 그러면 막 그때부터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또 두 번째 어떤 여학생이 그랬는데 쌤 몇 번부터 풀어? 어디부터 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아니 점수 보고 점수 높은 것부터 풀까요? 낮은 것부터 풀까요? 서술부터 풀까요?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여러 번 볼 건데.
그러니까 벌써 시험을 보겠다라는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어려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주위 상황에 대해서 내가 풀고 있는 어떤 주된 어떤 이 기준만 생각하면 되는데, 뭐 넘기니까 내가 긴장하기 시작하고, 이게 너무 큰 거지, 이제, 문제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연습시키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실전 연습을 계속.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똑같은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중고학생 때까지는 내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을 안 시키거든. 그럴 수 있어. 막 너무 편하게 가. 근데 이제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내 실수를 언급을 하거든. 왜냐면 실수가 진짜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학생들의 주의가 뭐냐면, 틀렸다라고 체킹이 되면 왜 틀렸는데를 꼭 물어보거든. 체킹했어. 왜 틀렸어? 실수요. 그럼 무슨 실수인데? 문제를 잘못 읽었어? 뭐 시കൾ 잘못 세웠어? 뭐 답을 잘못 썼어? 무슨 실수인데? 근데 대부분 웬만하면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거는 습관화된 거지. 그럼 이제는 기말고사 준비할 때쯤에 이걸 부각을 시키지. 네가 시험 시간 때 실수한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평상시에도 실수한 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다. 진짜. 왜냐면 이게 습관돼 버리니까. 그래서 요것들도 자꾸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모르겠지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뭘 공부를 시키고 뭐 문제를 풀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뭐 적응력, 응용력 이것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꾸 학생들이 이제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문제를 풀면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라는 문제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질문이 선생님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아니 무슨 대답이 그러지? 왜냐하면 이런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걸 변형을 하든 바꾸든 숫자를 바꾸든 아니 네가 생판 처음 보는 것처럼 만들든 뭐든 할 거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네가 풀어서 맞춘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 네가 풀어서 몰랐던 문제 위주로 나올 거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그대로 안 나올 거야. 너무 잔인하다 지금.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걸 인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테스트도 약간 좀 어렵게 보려고 하고 시간도 좀 짧게 해서 50분 시험을 갖다 놨는지 한 48분에서 46분, 48분 보는데 그래서 그리고 항상 말하는 게 시험 시간 때 검사를 생각하지 마라. 보이지도 않고 어차피 네가 처음 그런 시간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검사할 거면 딱 산수만 봐라. 왜냐면 뭐 어떤 논문을 봤더니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산수 실수가 거의 70%. 그건 되게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산수 실수도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보면 고치기 정말 힘들긴 한데 고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평상시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푸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막 푸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과 애상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빨리 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요 다음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수학은 다음 과정이 맞고 그 다음 과정이 맞으면 답이 맞거든 다. 그러니까 과정만 맞아들면 결과도 이렇게 나오는 게 수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내가 여기서 연산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성질을 쓰고 있어.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그럼 그래프가 옳게 그려지는지만 집중하면 되고 연산을 할 거야. 근데 학생들이 주로 이제 쉬운 단계는 빨리 넘어가고 아까 똑같은 습관 같아. 쉬운 거는 빨리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연산을 줄이거나 압축을 해거나 암산을 시켜서 오류가 발생을 해.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한 걸 나중에 모르고서 답이 안 나오니까 돌아가서 다시 검토하게 되고 그럼 시간은 되게 2배, 3배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 그거를 줄여주기 위한 코치도 해야 되고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1학년은 실질적으로 좀 약간 뭘 해줘야 될 게 많고 연습시켜야 될 게 많고 훈련시키기 많은 거지. 그래서 물론 다행스러운 건 올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커팅 작업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했던 고민들보다 약간 한 70% 정도만 고민을 덜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공부라는 걸
어떻게 접근하게 만들어주고 수업을 어떻게 해주고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 만들어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떤 문제를 푸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고 뭐 하다못해 집에 가서 네가 얼마큼 공부를 해야 돼라는 것도 다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존재하는 1학년들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이걸로 딱 풀었을 때 끝이다라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 학생들 하여금. 그리고 문제를 볼 때도 답을 만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답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라는 걸 자꾸 좀 있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더라도 그냥 쓱이 아니라 왜 이 조건이 들어있고 이게 있으면 뭘 보통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두 가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처럼 어떤 뭐 기계적인 풀이가 나올 수 있건 이런 조건이 있으면 바로 뭐 대부분은 이렇게 풀이가 뭐 진행이 될 거야 라든가 이런 것을 또 연습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근데 이 조건은 왜 있지? 아니면 얘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에서 얘의 조건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지? 라는 어떤 분석적 기능도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시험지들의 풀이가 쉽지 않을 거거든 형태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에 대한 계획을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산력은 어떻게 강화시킬 거며 실수는 어떻게 우리를 잡을 것이냐며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아까 말했던 그 기기적인 풀이가 가능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문제를 분석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될 문제를 후순위를 미는 그 판단을 시켜보는 것도 나름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예를 든다면 문제가 왔을 때 풀이 가능 불가능 가능 보류 가능 보류만 빨리 그냥 선택만 하는 연습을 한번 시켜본다든가 그리고 그런 걸 검토해 준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건데 이건 배웠던 거고 쉬운 문제인데 못 떠올린 거구나 일단 연습을 시키자라든가 그런 거 선택하는 연습 문제 판단하는 연습만 해도 어떨까 생각도 들고 선생님이 한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막 했던 애들 있을 때 나는 경험적으로 어떤 느끼냐면 그걸 물어보던 아이들한테 일주일 뒤에 그 문제 네가 다 들었던 문제가 어디 기억나니라고 하잖아? 기억이 안 나지. 못하지. 나는 기억하지만 그 순간 얘는 이 시험을 내가 몰랐다는 게 되게 중요한 줄 알고 풀이를 어떻게든 하려고 바락바락 해가지고 이제 배웠어. 가르쳤어. 근데 문제가 기억나지 않아. 맞아. 시험에 임했을 때 어떤 문제를 풀었다 이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 근데 되게 비슷한 상황을 다루는 법이 기억이 나는 거지. 이건 익숙한 상황이야 되게 굉장히.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반해서 이 문제는 본 문제야. 이런 거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답이 몇지 않고 진짜 기억이 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접근법 이것들을 훈련시켜서 그 익숙한 상황을 반복시켜가지고 그게 아주 익숙해지면 이렇게 접근하면 아마 답이 나올 거야. 를 알고 푸는 거. 그러니까 이거 트레이닝 가능할 거 같고. 이거는 내가 초보자부터 막힌다거나 풀이법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일단 보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도 시험 대비 입장에서 실전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후반부에 집중하는 거. 또 하나 생각한다면 서술형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 만약에 학교별로 내가 난자를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 배점이 중간기말이 비슷한 거라면 그러면 서술형 배점이 큰 학교가 있을 거고 좀 적은 학교가 있다면 서술형 준비를 먼저 풀게 할 것인지 진짜로. 근데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은 거지. 왜냐면 우선 내가 수업을 할 때부터 서술형용 풀이와 객관식용 풀이를 따라 보여주고 있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를 하지. 자 이렇게 푸는 것은 네가 서술형에 갖다 쓸 목적인데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 이렇게 풀면 돼. 하지만 이제 해야 돼.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약간 정석적인 풀이법을 알고 있어야 그대로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네가 평상시에 풀 때도 그렇게 푸는 연습을 해줘야 돼. 물론 채점의 기준은 나도 몰라. 왜냐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연습의 형태는 이걸 갖다가 솔직히 서술형만 연습한다는 것도 되게 웃긴 거거든. 평상시에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정석적인 풀이법을 계속 진행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이게. 왜냐면 이 정석적인 풀이법이라는 것 안에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갖다 쓰고 이거 다 쓰는 거니까 솔직히 객관식형 풀이라는 것에 꼼수에 있는 내용이 훨씬 많아서 이게 왜 이렇지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식화시켜서 답을 만들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항상 주제시키는 게 뭐냐면 정석적으로 푸는 연습을 항상 해라. 평상시에 네가 뭐 시험 때 가까워져서 서술형 연습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쓰이는 건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풀이하시는 과정을 정말 깊게 봐야 된다. 내가 써준 것보다 학교에 써준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확인 작업을 받아라. 나는 뭐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숙제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지 테스트 본거를 검사했을 때 학생들이 얘기하거든.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런 부분이 없으면 넌 점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뭐 A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 대해서 어떤 서술형은 이건 그냥 답만 맞으면 됐다 치자. 근데 어떤 문제는 내가 볼 거야. 체킹을 해주거든. 너 이거 빵점, 너 2점. 이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돼. 얘기를 해주거든, 보통은.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1시간 뭐 서술형 연습 시간을 만들 이건 아닌 것 같고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에 따른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그럼 정리하면은 시험 때 조언을 하기 위해서 100점을 고집하기보다는 킬러는 좀 후순위를 밀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면서 그렇지. 쉬운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도록 훈련을 시키되 고난이도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본인도 준비는 해야 되는 거라서 고난이도 문제들을 잘 분할을 해서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유형들은 좀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빠르고 쉽게 푸는 것들을 좀 연습해두고 이거 첨언을 하자면 그냥 시중 문제집을 뭐 블랙라벨을 뭐 일품을 뭐 3번을 풀었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건 맞죠. 그건 전혀 의미가 없고 이걸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분석을 해서 분류 좀 시켜주고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문제들에 대한 풀이법 자체에 대해 접근법을 갖다 가르쳐줘야지 그냥 풀어서는 하다못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걸 다 변형해서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를 풀었어 해가지고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는 거지. 실력을 키워주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걸 어떤 형태꼴의 실력을 키워줄 것이냐가 문제인 건데 그 부분 두 번째는 시험을 보는 방법 자체도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야 된다. 요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학년, 3학년 모르죠. 1학년 같은 경우는 좀 학원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동탄 지역은. 그게 참 난감한데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만큼의 효과가 1학년은 그렇게 금방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공부법도 집에서 하는 공부법에 대해서도 자꾸 언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항상 학생들 말하는 게 수학은 루틴이다. 자 학원 끝났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손 씻고 인사하고 복습. 그러고 나서 확인 문제 풀어봐. 자 복습할 때 네가 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랬어. 자, 이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 요것만 계속 봐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실전편, 뭐 위클리, 뭐 주말에 숙제 연습.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또 질문. 이게 계속 루틴으로 반복적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해야 돼 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부법에 대한 뭐 어떤 학원에서 뭐 수업을 잘해주는 건 가장 기본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줄 건지 우리가 분석하고 이거는 가장 기본인 거고 그 외적으로 시험을 보는 방법, 자세,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다가 하던 집에 가서도 숙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복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학교 와서 수업 정말 잘 들어라. 이건 정말 복습이다. 공인된 복습이다. 이 말은 되게 많이 하거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이거 학생들 입장에서도 왜 내가 한 만큼 안 나오지라는 약간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부모님은 말도 못할 거고 우리 아이가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을 더 정한다면 동탄 지역은 쉽진 않아. 특히 이동탄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여태까지는 한백하고 중앙이 주도하고 있던 난이도를 이제는 창의도 정형도 이제는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걸 갖다가 해결이야말로 좀 그렇지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수업을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약점은 무엇이고
이 친구는 어떤 실수를 하고 있고 이걸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갖다가 뭐 패턴 연습이건 어떤 기본 문제 연습이건 기적인 풀이법의 연습이건 조건의 분석이건 이거는 연습을 거기에 맞게 좀 연습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래야 뭐 만족도에 대한 100% 만족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만큼은 된 것 같아요 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장 해주고 싶은 건 저 이만큼 실수해서 이만큼 깎였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되게 싫거든. 그것만 아니어도 대부분 학생 보면 한 10점씩은 다 높여줄 수 있거든 보통 보면.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시켜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수업을 시켜주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좀 있지 나는. 그래서 이 정도 오늘 할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기말고사 끝났을 때 우리가 오늘 나눴던 대화들이 얼마나 적용됐는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또 개선방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사실 이렇게 하면 말은 사실 끝이 없고 하고 싶어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또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죠.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선 1학년, 2학년을 주로 담당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고3 담당, 수능 담당 선생님이니까 약간 좀 객관화된 모습으로 약간 좀 도움을 드렸고 객관화된 평을 좀 내려보고 싶었고 그런 게 좀 목적이었어요. 자, 이게 지금 약간 두서없이 뭐 좀 진행을 했고 생각나는 대로 좀 말을 했었는데 어떻게 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은 약간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1학년은 많이 힘들고요. 2학년, 3학년보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멘탈이 그렇게 딱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서도 약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참 힘든 걸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기말고사 끝나고 또 다시 이런 작업, 이런 시간을 가져서 또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뭐 긴 시간 지금 보니까 한 오랜 시간 동안 얘기 좀 나눴는데 긴 시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